네, 이번에는 관계부사의 종류와 역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부사가 뭐냐? 관계대명사랑 싹 똑같은 역할이 뭐냐면 접속사 역할이에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대명사 역할이고 관계부사는 부사 역할. 그래서 이름이 관계부사예요. 제가 영어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왔으면 저는 관계부사로 안 불렀습니다. 접속부사라고 불렀을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접속사 역할을 하는 부사니까 접속부사. 근데 일본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 관계부사. 그래서 관계란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한다? 접속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문장을 연결한다는 얘기죠. 자, 이거 외우셔야 되죠. 기본입니다. 관계부사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자, 시간, 장소, 방법, 이유. when, where, how, why. 그 다음 얘도 기억합니다. 일반적인 책이 없는데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관계부사는 접속사 일종입니다. 다시 관계부사는 접속사 일종입니다. 그런 거 물어보는 학생이에요. 선생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도 접속사예요? 주어 동사를 연결하면 무조건 접속사예요. 접속사 한 종류인 거예요. 관계부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명사절이 됩니다. 그런데 when, where 하고 why는 형용사절이 되고 how는 형용사절이 안 돼요. 왜 그렇죠? the way how를 못 쓰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이 없어요. 그 다음에 when, where는 원래는 뭐 관계부사는 아니지만 부사절의 역할도 하는 접속사예요. 부사절 역할을 하는 접속사. 그래서 when하고 where는 명사, 형용사, 부사절이 다 되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니까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라고, 자, 각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뭐로 쓰이냐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죠. 여기는 지금 목적어로 쓰인 것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When he will come, 언제 올지, 그가 올 때를 안다. Where he lives, 그녀가 사는 곳을 안다. 시간이고 장소죠. 자, 방법입니다. 그가 문제를 푼 방법을 안다. 자, 그녀가 행복한 이유를 안다. 자, 이렇게 자 명사절로 쓰입니다. 자, 참고로 제가 이제 방금 해석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의문부사로 해석해도 돼요. 왜? 똑같이 명사절이니까 의문부사, 의문대명사, 의문사들은 무조건 명사절이거든요. 물론 의문문으로 쓰이죠. 근데 의문문이 아니고 의문사가 문장의 일부, 즉 종속절이 되면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그런데 관계부사도 명사를 쓰이는데 형태가 똑같잖아요. when, where, how, why는 그 이것도 비교한 게 따로 오고 있는데 의문부사나 관계부사 형태가 똑같아요. 그런데 명사절일 때는 의문부사도 의문부사는 항상 명사절이고, 그죠? 근데 관계부사는 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다 되는데 관계부사의 명사절일 때는 둘 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해석을 둘 다 뭐 의문부사로 해도 되고 관계부사로 된다. 즉 그가 올 때를 안다. 그럼 관계부사로 해석한 거고요. 언제 올지를 안다 그러면 의문부사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자, 원어민들이 이런 거 부분 당연히 안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자, 우리가 문법 학교 시험을 위해서 자, 우리가 개념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 말씀드렸고, 자, 이건 따로 또 자, 5분구로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관계부사 역할 형용사절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시간, the day, 장소, place, 이유, reason을 꾸미는 형용사절 역할을 합니다. the way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참고로 돼 있지만 중요한 게, 자, 이렇게 관계부사가 형용사절 역할을 해요. 그때 자, 생략 가능합니다. 지금 가로로 다 돼 있죠? 다 생략 가능한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와요. 이때는 관계부사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사가 생략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대수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형용사절일 때만 관계부사 대신 대 쓸 수 있다. 이렇게 형태를 정리합니다. 자, 관계부사 역할을 하는 두 가지가 있죠. when하고 where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녀가 사는 곳에서 그녀는 They sings and dance 노래하고 춤추죠. 그녀의 이웃들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자, 그가 왔을 때 I'll tell him the truth 진실을 그에게 말할 것이 할 때, 자, 시간의 부사절 조심합니다. where는 아닌데 when은 시간의 부사절이에요.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조건, if 같은 거 있죠? unless 같은 이런 부사절에서는 부사절이란 말은 뭐예요? 동사를 수식해요. 이렇게 동사를 수식해요. 미래 대신 현재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will come이 아니라 comes를 써야 된다. 미래의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지만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라는 것만 웬에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맞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다 따로 제가 5분구를 설명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 5분구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 번 한번 반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부사 역할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절이에요. 자, 혹시나 해서 관계부사 혹시 뭐 다 아시겠지만 관계부사 영어에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When, where, how, why. 자, 네 가지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명사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형용사절을 많이 알고 있는데 보세요. When, where, why입니다. how는 형용사절에 아예 안 돼요. 왜냐하면 the way how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자, 요렇게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 설명하면 요 관계부사는 뒤에 형용사가 나오겠지만 요 때는 형용사절인데요. 이때 앞에 있는 명사가 일반적인 명사, 일반적인 시간, 뭐 the day, 뭐 the time 이런 식으로 또 일반적인 장소, the place가 되겠죠. 뭐 why는 reason 하나밖에 없네요. 요런 명사가 선행사로 있을 때는 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하면 형용사절이 아니라 뭐가 돼요? 명사절이 돼요. 그게 이거예요. I know the day 아니면 the time 뭐 이런 게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다. 뭘 알아요? When he will come. 그가 올 때를 안다. 뭐라고 해석했어요? 뭐뭐 할 때를 안다. I know where. 끊을기가 여기서 끊죠. 접속사 앞에서. 그녀가 사는 장소. 뭐뭐 하는 장소를 안다. I know 안다. 방법이죠. He solved the problem. 문제를 푼 방법을 안다. I know why she is happy. 그녀가 행복한 이유를 안다. 자, 이렇게. 때, 시간이죠. 때라고 하기가 좀 이상하네.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자, 이런 게 오면 명사절이라는 이건데, 기억하셔야 될 게, 의문부사도 똑같아요. When, where, how, why가 의문부사로도 쓰이죠. 근데 의문부사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항상 명사절이에요. 종속절로 쓰이면. 물론 의문문으로 쓰이죠. 의문문이 아니라 문장의 일부일 때는, 즉 종속절일 때 항상 명사절이에요. 이게 바로 간접 의문이에요. 자, 그래서 의문부사는 항상 명사절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의문부사로도 해석해도 된다. 왜? 관계부사가 명사절로 쓰였어요. 의문부사도 명사절로 쓰여요. 그럼 명사절일 때는 둘 다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매끄러운 걸로 여러분이 더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즉, 그가 언제 올지를 안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럼 다 의문부사란 거예요. 그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안다. 그죠? 왜 행복한지를 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의문부사로 해석한 거예요. 의문부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왜는 언제? 언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어디. 또 how. 어떻게. how는 어떻게. why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얘는 의문부사로 해석한 거다. 아무거나 해석해도 된다. 명사절일 때는. 네, 됐습니다. 자, 이건 형용사절이에요. 이렇게 다 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I know that 그날을 알아요. 그가 올. 장소를 알아요. 그녀가 사는. 이유를 알아요. 그녀가 행복한. 이렇게 형용사절이 되는 거고요. 자, 눈여겨보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 다 가로가 돼 있죠?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일 때는 첫 번째,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기 써 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아, 생략 여기 써 있네요. 네. 괜히 제가 괜히 칠판 지저분하게, 네. 했습니다. 두죠, 그냥 뭐. 네. 생략할 수 있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바꿀 수 있어요. No, the day, 뭐, where he lives. 여기서 where는 뭐, in which 이런 식으로 많이 봤죠?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바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수로 바꿀 수도 있어요. 모든 게 the day that, the place that, the reason that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how가 없네요. 네, the way how는 안 된다고요. the way how가 안 돼서 the way how 대신에 that을 쓰든지 the way that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죠? 아니면 in which를 쓰든지 이렇게 써야 돼요. 아니면 the way를 생략하고 how를 써서 명사절로 만들든지.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부사절입니다. 별표 하나 쳐두시고 when하고 where는 부사절이에요. 자, 관계부사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관계부사가 아닐 때 when은 뭐 시간, 뭐뭐 할 때란 시간,
where는 뭐뭐한 장소에 부사절로 쓰여요. 그래서 자 그녀가 사는 곳에서 그녀는 sings and dances 노래하고 춤춰요. 이웃들과. 자 그가 올 때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다. 뭘 써야 돼요? comes 우리 시조 부사절이라는 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쓰잖아요. 시제일치 예외. 그래서 will come이 아니라 comes 현재 써야 되죠. 왜? when이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대신 현재 쓴다. 자, 이렇게 관계부사 역할 두 가지. 그 다음 when하고 where는 부사절도 된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시험에도 나오고 우리 독해할 때 중요하죠. 보시면 일단 읽어볼까요? 관계부사는 두 개를 결합시키는 자 일단 접속사의 역할과 왜 안 나오나요? 접속사 역할과 부사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관계란 말이 접속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속사 부사 역할을 하는데 when, where, when, why, how 뭐 이런 네 가지가 있죠. 자, 관계부사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끌죠.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끌어요. 선행사가 있다는 얘기죠. 명사. 그 선행사가 시간이면 when, 장소면 where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관계부사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데 자 그걸 오늘 해보는 거죠. 네. 일단 보시면 장소, the place, 시간, time, 이유는 the reason, 방법은 the way일 때 이런 관계부사가 쓰이는데 자 눈여겨보셔야 될 게 the way는 안 돼요. the way, how는 같이 못 써서 the way를 생략하든지 how를 생략해야 돼요. 자 요건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일 때는 장소, 시간일 때는 전치사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장소가 넓냐, 좁으냐에 따라서 시간도 기냐, 짧으냐, 특정한 날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치사를 쓸 수 있습니다. 이유일 땐 무조건 for which예요. 그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for the reason이기 때문에 for which고 자 방법일 때는 무조건 in which예요. 그 방법으로 in the way이기 때문에 in which예요. 됐죠? 이건 기억합니다. 그 이유로 for the reason 그래서 무조건 for 그 방법으로 in the way니까 무조건 in 근데 이제 시간 장소일 때는 여러 가지 전치사가 쓰일 수 있다. 네. 먼저 where 봅시다. 장소죠. 선행사가 장소일 때 당연히 쓰는 관계부사예요. This is the house where he lives there를 묶으면 This is the house where he lives가 되죠. 자, 이 관계부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해요. 그죠? 그녀가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어요? 자, 이미지를 바꾸는 거죠. 자, 위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This is 이 집, 이것은 집인데, she lives there. 그녀가 거기에 살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init이죠. init이라고 써도 되고, 부사가 있죠. 장소라는 거기에. 그래서 there를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there가 where가 돼서 연결된 거예요. 이것도 5분 구이 찾아보세요. 자, 관계부사의 원리 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init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관계부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in the house니까 init이다. init이다. in the house니까 init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행사가 house잖아요. 그래서 in the house. She lives in the house in it. 이렇게. 또 시간일 땐 뭐예요? 당연히 when이죠. I don't remember the day. 그날을 기억 못해요. Mr. Kim left Seoul then. 그때 on it. 특정한 날 on. 그날에. 그때 떠난 거죠. 그래서 when이에요. when. Mr. Kim이 떠난 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바꾸면 on이치로 바꿨는데 왜 on이에요 선생님? 여기는 왜 on이에요? 특정한 날 앞에는 on이시니까 또 보세요. 선행사가 the day죠. Mr. Kim left Seoul on the day. on it. 그래서 on이치.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선행사를 뒤에 형용사절에 넣어보면 돼요. 자, 이렇게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여기에다가 day를 넣어보세요. day로 보면 어떻게 돼요? Mr. Kim left Seoul on the day. on it. 이시죠? 그러니까 on i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in which he lives. 이 부분 해볼까요? 자, 이 부분 해보면 또 여기가 아니죠? 뒤에만 밑줄을 쳐야 되겠죠? 자, 그래야 더 이해가 쉬우니까 he lives 이 부분 볼까요? 그러면 house를 넣어봐요. house를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넣어요. 그럼 she lives in the house죠? in it이죠? in it, in the house, 그러니까 in it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됐죠? 네. Do you know the reason? reason은 무조건 why? 아니, for which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외우세요. why. reason이니까 why고 무조건 for which 하나밖에 안 돼요. 다른 전치사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for which. how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선행사 방법 the way일 때인데 the way that을 쓰거나 in which 쓴다. the way, how 같이 못 쓴다. the way를 생략하든 how를 생략해야 된다. 그래서 the way that을 쓰든지 how 안 돼요. 아니면 무조건 in which예요. in which예요. 다른 전치사는 안 돼요. 그래서 reason일 때는 for which, way일 때는 in which.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부사의 형용사절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 when, where, how, why죠. when, where, why, how. 얘들을 이제 우리는 관계부사라고 하는데요. 자, 얘들이 관계부사의 형용사절로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부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의 5가지 형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독해하는데도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I know the city where he lived. 자, 관계부사 where가 형용사절로 쓰였습니다. 나는 그 도시를 압니다. 그가 살았던. 그래서 관계부사 where가 형용사절로 쓰였죠. the city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입니다.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냐면 첫 번째 이렇게 관계부사를 그대로 쓴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 자, 모든 관계부사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항상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항상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아니고요. 이 갑자기 수학을.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반대는 항상은 아니에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따로 공부로 돼 있을 거고. 아무튼 그래서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변환이 항상 변환 가능하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두 개는 같은 건데 사실은 이 전치사가 문장의 끝으로 갑니다. 문장의 끝으로 가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문장의 끝으로 가서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을 때 이때는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어요. 전치사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뒤에 반드시 전치사는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지만 전치사가 문장의 끝으로 가면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자, 이때는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 경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일 때는 that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명사로도 쓰이는 that은 아무튼 that은 총 영어에서 9가지로 쓰이는데요.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일 때 이때 that으로 대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따로 오기 찍었지만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고 관계부사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다가 명사 나오고 갑자기 주어동사가 튀어나왔을 때 이때 생략된 접속사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접속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의미의 혼돈 없이 구조 변화 없이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인데 지금 여기 2가지가 나왔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과 관계부사의 생략. 자, 이렇게 5가지 형태 정리해 둡니다. 자,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 know the city where he lived. 그가 살았던 도시를 내가 알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계부사가 형용사절로 쓰였고요. 자, 얘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꿨습니다. He lived. 자, 그래서 문장을 2개로 쪼개면 I know the city 또 하나는 he lived in the city니까 전치사 in을 쓴 거고요. 그래서 in which죠. 자, 이 전치사는 문장의 끝으로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는 목적 관계대명사는 앞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that으로 대신할 수 있다. I know city that he lived. 그래서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라 관계부사를 대신한 that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고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살았던 도시를 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교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이 부분이겠어요. 이 부분. 자, 이 2가지. 그래서 자, 똑같이 만약에 생략이 됐을 경우에 the city 뒤에 주어동사 오고 the city 뒤에 주어동사 왔지만 여기 in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고 여기는 관계부사 생략됐고 자, 이런 정도의 문장 구조 파악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부사의 생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부사 생략. 관계부사의 형용사절에서,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에서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해할 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합니다. 관계부사 when, where, why. 자, 그래서 어떻게 관계부사 생략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보면 he knows the place. 그는 장소를 압니다. 내가 태어난 장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부사 where가 쓰였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부사 where가 앞에 있는 place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이죠. 내가 태어난 장소라는. 자, 이렇게 관계부사가 형용사절 쓰이면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생략하기 전에요. 먼저 대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시 정말 대단합니다. 대수용법은 여러분이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일 때 관계부사를 대신하는 경우. 자, 그래서 the place that was born 이렇게 여기 I 있죠. that I was born. 자, 그다음에 자, 관계부사는 언제든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in which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was born in the place니까 in which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자, 여기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사의 형용사절의 형태는 이렇게 보시면 네 가지예요. 관계부사 쓴 경우, 대수로 대신 쓴 경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쓴 경우, 아예 생략한 경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딱 보였을 때 관계부사가 생략됐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일 때 선행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 he knows the place. 그는 장소를 알아요. 내가 태어났다. 자, 형용사절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he place를 생략하고 그냥 where I was born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선행사를 생략하는 거죠. 어떨 때냐면 이 선행사가 구체적인 명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명사일 때 여기 나오죠.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이라든가 일반적인 의미의 장소, 또 way 방법, 그죠? 또 이유 같은 것들을 나오면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형용사절이 조심하셔야 될 게 이때는 여기 앞에 있는 동사 know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이 돼요. 그래서 he knows where I was born. 내가 태어난 장소를 안다라는 선행사 생략하면 명사절이 된다. 그래서 선행사 생략하면 명사절. 자, 그렇습니다. 자, 참고로 내가 어디에 태어났는가를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래서 그는 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안다. 장소를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렇게 하면 의무부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또 따로 제가 옹기도 있겠지만 의무부사는 항상 간접의문이라고 해서 명사절로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절일 때는 관계부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의문부사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먼저 이 두 가지 정리해보면, 우리가 명사 뒤에 관계부사가 있을 때, 이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관계부사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 장소, 방법, 이유이면 얘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형용사절이었던 관계부사절이 명사절이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관계부사 선행사 생략을 못하는 경우 당연하겠죠. 어떤 경우냐면 구체적이거나 특정한 의미의 명사면 당연히 생략을 못하겠죠. 생략의 대원칙은 의미의 혼동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죠? She is looking for a hotel. 호텔을 찾고 있어요. 어떤 호텔이냐면 she can stay during holiday. 휴가 동안 머물 수 있는 호텔인데 구체적인 장소죠. 호텔. 그냥 place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호텔은 생략 못하고 관계부사는 당연히 생략할 수 있습니다. He'll never forget the last day. 구체적인 날이죠. 구체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생략을 못하고 관계부사만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부사 Y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일단 관계부사 Y는 명사절과 형용사절 역할을 한다.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부사절은 안 돼요. 자, 먼저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하죠. 명사처럼.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주어죠. 그 다음에 know의 목적어죠. 그 다음에 is의 보어. 이렇게 세 가지로 쓰입니다. 왜? 명사절이니까.
그리고 원래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명사절 쓰였느냐? 앞에 the reason이 생략된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이유. why는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reason이 생략되면 주어, the reason 생략돼서 목적어, the reason 생략돼서 보어 이렇게 쓰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는 형용사절인데 선행사 the reason이 생략돼서 the reason이 생략되어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why didn't come? 그가 왜 오지 않았는가가 is not certain, 확실하지 않다. 아, 나는 안다. I know why he didn't come. 왜 오지 않았는지를. 문제, 질문은 뭐다? Why didn't come? 그가 왜 오지 않았는가이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명사절로 쓰인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일반적인 관계부사 why의 형용사 역할이죠. 형용사절이니까 당연히 명사 수식하고요. 지금 이 예문이에요. I know the reason. 나는 이유를 알아. Why he didn't come. 그가 왜 오지 않았는지. 예, 라는 이유를 안다. 이렇게 형용사절이에요. 그런데 형용사가 일반적인 이유 명사죠. 대부분 다 reason이에요. reason이고 생략해도 의미의 변동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죠. reason 이거 다 아니까. the reason why니까. 자, 이럴 때는 선행사를 생략이 가능하다. 아까 명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I know the reason을 생략하고 why didn't come 이렇게 쓰면 아까 여기서는 형용사절이었던 이 y가 이끄는 절이 여기에서는 know의 목적으로 쓰인 뭐가 돼요? 명사절로 바뀐다. 그래서 아까 명사절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절이고, 자, 그런데 y가 이렇게 형용사절일 때는 이렇게 선행사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자, 뭐로 바꿀 수 있다? 관계부사 y를 for which로 와 같은 for 플러스 관계대명사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for which예요. 자, 별표치 꼭 외웁니다. 그 이유 할 땐 for which. I know the reason for which he didn't come. 자, 나는 이유를 알아. 왜 어떤 이유냐면 그가 오지 않은 이유죠. 그래서 why 대신 for which를 썼습니다. 또 형용사의 관계부사는 대수로 대신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for which로 바꾼다. 그 다음에 형용사의 관계부사 뭐로 바꿀 수 있다? 대수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대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여러분이 9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자, 5분 참고해 주시고, 그 중에 하나가 y를 비롯한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일 때 그 관계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y예요. 대시예요. 자, 그래서 y 대신 대시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냐면 생략할 수도 있어요. 아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I know the reason 다음에 대를 쓸 수도 있고, 그죠? y 대신에 대를 쓸 수도 있고, y건 대시건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형태겠죠?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the reason이 있으면 y를 쓸 수도 있고, 뭘 쓸 수도 있어요? 이거를 for which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뭘 쓸 수도 있어요? 대수로 대신할 수도 있고, 아예 안 쓸 수도 있고. 여기까지예요. 더 reason을 생략할 수 있는 것까지 5가지죠. 정리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먼저 더 reason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y가 이끄는 절은 무슨 절이 되냐면 명사절이 된다. 그렇죠. 따를 때는 안 돼요. 다른 경우에는 안 되고 for which를 썼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되고 y일 때는 자, 더 reason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얘가 이제 명사절이 된다. 그 다음 y 대신에 y를 관계부사 써도 되는데 y 대신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for which, 전치사도 for만 돼요. for 플러스 which, for which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걸 대수로 대신할 수 있다. y나 for which 대신, 그리고 아예 안 쓰고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5가지를 자, 정리를 해 두시면 y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투부정사의 동사적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투부정사를 비롯한 준동사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이 동사적 특징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 특징별로 제가 다 5분구에 나눠서 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투부정사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준동사 일종이고, 그런 준동사들은 동사의 특징을 갖는데 그 5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자,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어가 있습니다. 동사처럼. 동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사의 주체는 우린 주어라고 하는데요. 준동사의 주체, 투부정사와 같은 준동사의 주체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중요합니다. 의미상의 주어는 뭐다? 준동사의 주어다. 자, 투부정사는 앞에
사용한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을 씁니다. 투부정사 앞에 쓰면 목적격을 써요. 이렇게 She wanted me to build a house. 목적어 보호의 관계죠. 그래서 집을 짓는 게 누구다? 나다. 그런데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동사의 목적어가 아닌 경우는 자 이렇게 for를 붙여주죠. 목적격을 쓰기 위해서. 또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이렇게 she 세 가지죠. 자 앞에 목적격을 쓰든지 근데 그게 목적어가 아니면 앞에 for를 붙이고 목적격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면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태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처럼 능동태, 수동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하면 능동,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고요. 의미상의 주어가 당하면 수동, 수동으로는 be 플러스 pp죠. 그래서 to be pp. 경우에 따라서 to be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she wanted me to build a house. 내가 짓는 거니까 능동. 자, 그녀는 원했어요. wanted a house. 집이 지어지니까 수동. 이렇게 능동, 수동이 있다. 세 번째 시제가 있습니다. 동사의 시제는 12가지가 있는데 준동사, 투부정사 시제는 2가지, 단수 시제와 완료 시제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단수 시제는 그냥 원래 우리가 쓰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동사와 같거나 나중에 일어난 일일 때는 to 원형.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완료 그럼 have 플러스 pp죠. 그죠? 그래서 to의 pp가 완료 시제고 이때는 뭘 의미한다?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의미한다. 자, 밑에 예문을 보시면 She seems to be happy. 자, 그녀가 보이는데 어떻게? 현재 보이는데 지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she seems 보이는데 to have been happy.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행복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to have been 완료 부정사 쓰면 문장의 동사보다 먼저 이런 일을 나타낸다. 자, 이렇게 시제가 있다. 네 번째. 그 투부정사의 원래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면 투부정사가 돼도 목적어가 필요하고 원래 보호가 필요했던 동사라면 투부정사가 돼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즉 이게 동사의 성질, 특징을 그대로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적어나 보호가 올 수 있습니다. She wanted me to build. 아까 있죠? 의미상의 주어가 me예요. 내가 짓는 겁니다. 그런데 build가 원래 타동사로 무엇을 짓다, 만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돼도 이렇게 목적어가 왔죠. 그래서 얘의 관계는 자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의 관계죠. 그래서 얘가 목적어랑 목적 보호는 주어, 동사의 관계, 그죠? 넥서스의 관계인데, 아무튼, 요런 관계를 보면, 요 안에 이제 3형식이 들어가 있죠? 자, 일본 교수님이 쓴 책을 보니까, 3형식을 아는 5형식 문장, 안긴 문장,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돼 있던데, 아무튼, 자, 나중에 또 자세히 이제 오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목적어 보가 오는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명사, 용사, 부사로 다 쓰입니다. 하지만 명사회적 용법을 쓰이더라도 부사가 수식을 합니다. 왜? 동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She wanted me to build a house within a year. 1년 안에 짓기를 원하는 거죠. 투부정사를 꾸미는 전체어가 왔는데 역시 부사구예요. 네, 이렇게 5가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투부정사의 시제일치를 보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를 비롯한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는 것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시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오늘은 투부정사의 시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준동사.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시제는 2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꼭 정리해 두세요. 자, 1번. 준동사 자체 시제는 없고 동사와 달리 동사는 자체 12가지 시제가 있지만 준동사는 자체 시제가 없고 얘는 문장의 동사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2가지 시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단수 시제가 있고 완료 시제가 있는데요. 단수 시제는 투부정사의 경우는 동사와 같거나 나중의 일이에요. 자, 동명사 분사는 따로 또 있겠지만 5분구에 동사와 같은 시제를 나타내는데 투부정사인 경우에 그래요. 아무튼 준동사는 단수시제, 문장의 동사와 같거나 나중에 이를 땐 단수시제로 표현하고 완료시제는 문장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일 때는 완료시제 이렇게 2가지의 시제로 우리는 준동사의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 시제 형태를 한번 볼까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수시제, 즉
단순 부정사죠. 투부정사니까. 또 투부정사의 완료 시제, 완료 부정사 형태 보시면 능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수동으로는 우리 항상 be 플러스 pp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투부정 수동 to be pp가 될 거예요. 자, 얘는 단순 부정사, 즉 단수 시제, 문장의 동사와 같거나 나중에 이를 때. 완료 부정사, 즉 완료 시제일 때는 우리 완료 그러면 항상 have 플러스 pp가 들어가죠. 그래서 to 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능동일 땐 to have pp. 그래서 수동일 땐 또 have pp와 수동태 be 플러스 pp가 결합해서 to have been pp. 이라고 우리는 완료 시제를 나타내고요. 이렇게 to 부정사 시제를 to have pp, to have been pp를 쓰면 완료 시제고 의미는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동사의 시제는 12가지. 자, to 부정사를 비롯한 준동사의 시제는 2가지. 어떻게 다른다? 동사와 같거나 나중인 시제 하나, 또 먼저 일어나는 시제 하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형태로 한번 문장을 보면서 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단순 부정사, 단수 시제, 그 다음 두 번째로 완료 시제를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He seems that he is sick. 자, 뭐뭐처럼 보인다. 대디아처럼 보여요. 어떻게? 그가 아픈 것처럼 보여요. 뭐뭐처럼 보이는 것도 현재, 그가 아픈 것도 현재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구로 고치면, 자, 이건 따로 온 게 있겠지만, 이럴 때 대절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he seems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보시면 to be를 썼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단수시제를 쓴 이유가 시제 같으니까. 과거일 때도 seemed, 뭐뭐처럼 보이는 것도 과거, 아팠던 것도 과거. 자, 아픈 것처럼 보였다라고 우리말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역시 과거를 하되 to 부정사는 단수시제 to 플러스 원형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시험에도 잘 나오죠. 완료 부정사. 아직 수능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it seems that he was sick 보시면 뭐뭐처럼 보이는 건 현재인데 아팠던 건 과거예요. 그럼 얘가 구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자, 대절의 주어인 he가 문장의 주어로 왔고 그러면 이제 동사가 to 부정사로 바뀌는데 자, 이 바뀐 원리에 대해서 따로 또 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문장의 대절의 동사 was가 문장의 동사보다 먼저 일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얘가 그 중에 to 부정사로 바뀌었을 때 to have pp 완료 시제를 써야 앞에 있는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인 걸 나타낼 수 있겠죠. 이때 쓰는 게 바로 완료 시제예요. 다시 그 뭐뭐처럼 보인다, 아팠던 것처럼 보인다. 그죠? 보이는 건 현재인데 아팠던 건 과거예요. 그래서 얘는 동사로 과거를 나타냈는데 to 부정사로는 먼저 일어난 일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완료 부정사로 나타낸다. 그래서 to have pp를 써서 문장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인 걸 나타낸다.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는 건 현재. 그죠? 그리고 아팠던 건 과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seemed, 뭐뭐처럼 보였다 과거예요. 그 이전에 아팠던 것처럼 보여요. 대과거죠. 뭐뭐처럼 보인 것보다 아팠던 게 먼저예요. 먼저니까 역시 뭐로 변한다? 완료 부정사로 변한다. 동사는 과거예요. 이건 그대로죠. 자, 과거 뭐뭐처럼 보였다. 그가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나? 아팠던 것처럼 보였다가 아니라 문장의 동사가 과거니까 뭐뭐처럼 보였던 것보다 아팠던 게 먼저니까 대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완료 부정사를 사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투부정사의 시제에 관한 실전 문제를 한번 적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를 비롯한 모든 준동사는 이 자체에 시제가 있는 건 아니다. 동사의 시제가 있는 거고 그 시제는 12가지가 있죠. 그 동사에 비교해서 자, 같은 시간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일어난 건지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그래서 준동사의 시제는 2가지다.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죠. 준동사 일종인 투부정사도 같은 시제냐. 가끔은 이제 투부정사는 나중에 이를 때가 있죠. 그래서 같거나 나중인 경우와 이전의 일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절과 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열 문제를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5분 안에 이것을 이제 기본 개념만 설명을 해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자기 있게 되려면 완벽하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여러분이 스스로 다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자, 뭐가 나와 있냐면, expected. 자, 기대한 거죠. expected that he would marry me. 자, 그가 나와 결혼할 거를
자, 그가 예상했죠. 기대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즉 투부정사로 바꾸는 거니까 투부정사 바꿔보면, 자, expected. 그냥 투부정사 바꾸면 되죠. To marry m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왜? 시제가 같으니까 그냥 투부정사 바꾸면 되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I'm sure that 미래죠, 미래. 미래인데, sure to succeed 하면 되죠. 투부정사 자체가 미래의 성향을 갖기 때문에 앞에 강의들 5분구이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있기 때문에 같거나 이렇게 나중에 일도 나타낼 수가 있다. 미래 일도 나타낼 수 있다. 기억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be sure to죠. 그래서 뭐뭐 할 것을 확신하다. 앞으로 뭐뭐 할 것을 확신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He seems to be proud. 그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요.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시제가 자, seems고 to 원형이니까 그대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같은 시제인 is를 바꾸면 돼요. 시제 같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번에는 자, 여기가 seemed예요. 과거예요. 그런데 to 부정사의 단수 시제. 자, 단순 부정사 쓰니까 자, seemed와 같은 시제인 she was 이렇게 일치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완료 시제냐 단수 시제냐 이걸로 비교해서 자, to 단수 시제이기 때문에 같은 시제로 바꿔준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seems인데 to have been을 썼단 말이죠. 즉 완료 부정사 썼죠. 그러면 문장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니까 여기는 뭘 써야 돼요? 그렇죠. 과거를 써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게 바로 완료 부정사가 됩니다. 자, 이 문장 잘 보시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또 seemed 과거인데 완료 부정사 썼어요. 그러면 과거보다 이전의 일이라는 얘기죠. 완료 부정사니까. 그러니까 seemed보다 과거보다 먼저인 일이 뭐예요? 그렇죠. 여기 써있죠. had been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had been proud. 자, 문장이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과거보다 이전이니까 과거 완료 대과거인 had pp 시제를 썼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현재 시제요. is said. 그런데 to 부정사의 완료형, 완료 부정사 썼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시제를 뭘 넣어야 되냐면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장이 동사보다 이전. 그러니까 동사 help네요. 그러면 helped라는 과거 시제를 쓰면 되죠. 문장의 동사는 현재 시제고 to 부정사가 완료 부정사라는 얘기는 문장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is 현재보다 먼저인 과거의 시제 she helped an orphan 고아를 도왔었다라고 말해진다. 다음.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is believed 현재예요. 그죠? 그런데 대절의 동사가 과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이제 우리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 문법 문제에서 나오는 형태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s believed 이렇게 되고 to 부정사로 바꿔야 되는데 자, 과거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의 일이니까 완료 부정사를 써야 되죠. 그래서 to have betrayed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t is believed 믿어지는데 뭐 했다고? 이미 그 이전에 to have betrayed her 그죠? 그가 그녀를 배신했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네, 됐습니다. 다음 seemed 과거고 단순 부정사네요. 그러니까 같은 시제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써요? was 이렇게 되면 되죠. 됐죠? 자,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비교하려고 제가 요 문제를 다시 넣었는데 보시면 여긴 현재인데 또 이번에는 to have pp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이다. 완료 부정사니까 그럼 현재보다 이전이니까 뭘 써요? was 이렇게 되겠죠. 네, 됐죠? 네, 요렇게 완료 부정사를 잘 정리해서 문장의 동사와 비교해서 먼저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따져보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절이 목적어인 삼형식 수동태 자, 두 번째 파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와 다른 점이 뭐냐면 시제가 다르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파트를 두 개로 나눴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접속사 대절이 목적어로 쓰인 삼형식의 수동태를 먼저 보시고 기본 형태를 우리 같이 시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자, 동사의 목적어가 이렇게 대절이 온 경우에요. 대절이 온 경우 삼형식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 목적어인 경우 이 삼형식에서 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수동태로 바꾸는데
자,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게 이제 수동태 일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동사는 be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바꾸면 수동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태로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주어 부분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잘 안 쓰이고, 실제로 영어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가짜 주어 is를 쓰고 이 대디아인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는, 즉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우리가 많이 쓰죠. 자, 많이 쓰는데 어떤 문장이 있냐면, 자, 얘는 이제 학교 시험에서 뭐 내신 문제로 서술형 주관식이라든가 이렇게 문제를 내기에도 아주 좋은 문제고,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형태입니다. 자, 요런 구조일 때 가주어를 쓰고 대디아가 이제 진주어인 이런 구조에서 대절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로 갈 수 있습니다. 대절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문장의 주어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그대로 올 것인데 문제는 얘가 변한다. 뭐냐면 이때 대절은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었어요. 명사절. 그런데 주어가 없어졌죠. 그러면 구로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이제 원래는 명사구였죠. 명사구였는데 죄송합니다. 명사절이었는데 주어 동사 있는 이제 명사구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포인트가 뭐냐? 동사가 뭐로 바뀌느냐? 투부정사로 바뀐다. 얘가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투부정사 뒤에는 원형부정사를 쓸 수 없어요. 오형식의 수동태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뤄봤는데, 그래서 이 동사는 수동태가 앞에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로 바뀐다. 기억하시고, 수동태 뒤에는 투부정사. 수동태 뒤에는 투부정사,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투부정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절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로 가고 동사는 뭐로 바뀐다? 투부정사로 바뀐다. 자,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스텝으로 따지면 얘는 잘 안 쓰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태들을 눈여겨보시고 우리가 예문을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파트 1에서 주절의 시제와 명설의 시제가 같을 때는 우리가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they say that, 사람들이 말하기를 he is rich, 그가 부자라고들 한다. 말하는 것도 현재, 그가 부자인 것도 현재. 이럴 때는 물론 이렇게 어떻게 that he is rich 쓰지만 잘 안 쓴다. 어떻게 쓴다? it is said that. 그래서 가주어 쓰고 대디아 진주어를 쓴다. 근데 이때는 보시면 얘가 이제 he가 문장의 주어로 가고 동사가 투부정사로 바뀌는데 이때는 그대로 2 플러스 1형. 투부정사의 일반적인 기본 형태. 그래서 단순 부정사, 무슨 뭐 기본 부정사라고도 하고, 기본 시제, 단순 시제, 다 좋아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2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고요. 시제가 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주절의 시제보다 명사절의 시제가 더 이전 시제예요. 즉, they say, 말한 거는 현재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건 현재인데, he was rich. 그가 부자였다고 말하는 거죠. 부자였던 건 과거라는 거예요. 시제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it is said that he is rich 바꾸는 건 이제 똑같이 그대로 가서 가주어 쓰고 이제 진주어를 쓰는데 문제는 얘죠. 자, he가 문장의 주어로 갑니다. 그러면 비동사, 여기선 비동사 어디죠? 아무튼 동사가 투부정사 바꾸는데 여기서처럼 시제가 같을 땐 2 플러스 원형으로 바뀌지만 시제가 이전 시제일 땐 어떻게 바뀐다? to have pp, 즉 완료 부정사로 바뀐다. 다시 문장의 동사보다 대절의 동사가 이전 시제일 때는 투부정사로 바꿀 때는 이 동사 시제가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 시제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to have pp, 즉 완료 부정사를 쓴다라는 거죠. 완료 부정사 자체가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 시를 나타낼 때 쓰는 게 완료 부정사예요. 그래서 이 완료 부정사 쓰는 거를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대절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사용하고 동사는 이전 시일 때는 to app 완료 부정사 사용한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